어둠은 우리에게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 빛이 없을 때 더 아름답게 빛나는 빛. 반딧불이가 그 청정한 빛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인류보다 더 오래전 지구상에 나타나 왕성한 생명력을 이어온 존재, 곤충. 낮과 밤이 순환을 거듭하고 온전한 자연의 질서가 살아 숨쉬는 곳. 그곳에 신비로운 생명들이 있다. 곤충들은 오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군을 이루며 성장해 왔다. 녹음이 짙어갈수록 우리네 산과 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곤충들. 곤충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여름의 한복판, 초록이 드리운 백운산 자락. 참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숲속은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을 것 같지 않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곤충을 만나고 싶다면 깊은 산속이라도 찾아 들어가 볼 일이다. 곤충 애호가 안상호 씨. 그는 지금 곤충과 열애 중이다. 채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채집통은 딱정벌레들로 그득하다. 해가 뉘엿뉘엿 꼬리를 감추고 땅거미가 깔리는 시간이면 곤충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그중에 장수풍뎅이는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참나무 숲속의 터줏대감이다. 얘들이 그 부엽토가 썩어진 부분에 알을 놓기 때문에 지금 뭐 산란 시기니까 얘들이 그 참나무 그 있는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요. 곤충들에게 참나무는 고마운 나무다. 여름 내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네들의 집이자 놀이터이며 풍성한 먹이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여름 참나무 숲속은 신비로운 곤충들을 만나는 꿈의 공간이다. 고즈넉하기만 한 숲의 세계.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숲속의 주인공들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다. 참나무 수액을 좋아하는 장수풍뎅이들의 만찬이 여기저기 한창이다. 다른 곤충들에 비해 덩치는 크지만 비교적 성격이 온순한 장수풍뎅이. 그런 장수풍뎅이도 생존을 위해서는 필사적이 된다. 더 좋은 먹이터를 찾아 나선 길. 이미 다른 한 녀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참나무 수액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장수풍뎅이 수컷들의 영역 다툼이 시작된다. 수컷의 뿔은 싸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오래 살아서 장수가 아니라
힘이 세서 붙여진 이름 장수풍뎅이. 싸움은 점점 격렬해진다. 치열한 영역 다툼. 싸움은 쉽사리 결판나지 않는다. 수컷들의 영역 다툼이 치열한 이유는 먹이가 풍부한 자리를 차지하면 암컷들도 많이와 짝을 찾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역시 덩치가 큰 녀석이 유리한가 보다.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지만 생존의 갈림길에서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 또다시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결국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수컷에겐 그만큼 값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암컷의 마음은 강하고 힘이 센 수컷의 구애에 이내 열리고 만다. 제일 강하고 힘이 센 수컷과 짝짓기를 하여 튼튼한 자손을 남기려는 암컷의 본능. 강한 혈통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생존 법칙이다. 취재팀은 장수풍뎅이를 대량 사육하고 있다는 농가를 찾아 전남 영암으로 향했다. 이곳은 한때 고추 농사와 표고버섯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고추와 버섯 농사를 짓지 않는다. 대신 참나무 패목을 이용해 장수풍뎅이를 대량 사육하고 있다. 표고 농사가 끝난 참나무 패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쓰기 위해 밭 근처에 쌓아 썩힌다. 그런데 이 패목 더미 속에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자라고 있었다. 이 애벌레들은 곤충 애호가들에게 몇백 원씩에 팔려나갔다. 최용환 씨는 고추 농사를 짓던 밭에 참나무 패목과 톱밥을 쌓아 노지 산란장을 만들었다. 결과는 대성공. 애벌레가 쏟아져 나왔다. 장수풍뎅이가 최용환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400평 고추를 한다고 봤을 때 많이 나와야 한 50만 원 나올까요?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트럭타 비용 다 까버리고 순수익이 한 5, 60만 원 정도나 나올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인건비 계산하지 않은 수익이 4, 50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서 장수풍뎅이가 20만 마리만 나온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1,000원짜리가 20만 마리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예. 또 이게 이제 풍뎅이로 됐을 때는 2,500원, 3,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많이 나가질 않았어요. 홍보가 하찮은 곤충의 애벌레가 그야말로 돈벌레가 된 것이다. 한다는 것도 참 돈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표고버섯이나 잘하지 웬 곤충이냐 하고 참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태어나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에 이르는 장수풍뎅이는 교미 후 2주일 정도가 지나면 4, 50개의 알을 낳는데 그 알들은 열흘 정도 후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된다. 갓 태어난 애벌레는 5번 허물을 벗고 오령 애벌레로 성장한다. 령이란 사람의 나이와 같은 것으로 장수풍뎅이의 경우 일령의 기간은 6일 정도다.
번데기 기간 동안에는 몸 안에 여러 기관을 만들며 성충으로 변신할 준비를 한다. 성충으로 변하는 우화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우화 후 2주 정도 안정기를 거치면 껍질이 딱딱해지고 완전한 성충의 모습이 된다. 최영환 씨가 장수풍뎅이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8년 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지금은 100여 평 규모의 실내 우화장에서 장수풍뎅이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큰 거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렇게 큰 거는. 그래서 이거는 2,500원에 나가고 또 이렇게 작은 거, 좀 작은 거 있죠. 이렇게 좀 작은 거는 2,000원짜리고 여기에서 연간 40만 마리를 만들거든요. 5월 매출이 한 2억 됐을 겁니다. 5월달이. 몇 년 새 애완곤충의 인기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장수풍뎅이를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만 많게는 하루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건 이제 한 개고. 지난해 매출은 약 6억 원. 올해는 전반기에만 이미 작년 한 해보다 많은 매출을 올렸다. 여름철이면 시골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장수풍뎅이. 그 장수풍뎅이가 영암의 한 농가에 연간 수억 원의 엄청난 소득을 올려주며 곤충의 산업화 가능성, 그 미래를 예고해주고 있다. 초여름의 어느 일요일, 도심의 한 작은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한 인터넷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 사고 파는 물건들이 조금은 낯선 것들이다. 벌레 귀여워요? 이렇게 두 개 주세요.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도 예사롭지 않은데 바로 딱정벌레다. 어느새 도시의 아이들을 매료시킨 딱정벌레들. 6.5 정도. 내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곤충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 있다. 싸움 자주 시켜? 멋들어진 뿔을 들이대며 싸우는 장수풍뎅이는 아이들에게 이미 로봇이나 장난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다. 이건 장수풍뎅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들이 키우기 쉽고 재밌어요, 되게. 그 유충에서 번데기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게 되게 신기로워요. 감명 깊고. 네. 4.1 정도. 이 왕사가 4. 아이들에겐 자기가 키운 사슴벌레의 크기가 자부심이 됐고 곤충을 키우며 알게 된 해박한 지식은 이미 수준급이다. 보다 좀 작거든요. 그거 똥 많으면 갈아주시고요. 여기 두 개 살지랬지 않나? 암컷하고 순놈하고 얘가 암컷이야 순놈이야? 플레가 얼마인데요? 7,000원입니다. 이거 뭐야? 멸종사슴 암컷. 이거 장수 암컷. 얼마야? 5,000원. 그동안 키운 곤충을 들고 나와 또래보다 큰 형들을 상대로 야무지게 장사를 하고 있는 현준이. 3,000원 드릴게요. 싸다. 얼마요? 너 얼마요? 홍다리 번데기? 아빠 홍다리 번데기 얼마야? 얼마? 1,000원 깎아주면 돼. 8살 현준이가 애지중지 키운 곤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다. 아빠 생신 때 선물 사드릴 수 있겠다. 이제 애완곤충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 이상의 것이다. 현준이의 하루는 곤충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순놈이야, 암놈이야? 순놈이지. 오케이.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현준은 벌써 3년째 공을 들여 사슴벌레들을 키워냈다. 놈놈이 100%로 성질이 나쁜 애예요. 저가요 그 옷 입고 산 옷 입고 저가 키우는 걸 모두 다 옷에 붙였어요. 또 기대용, 왕사슴벌레, 열정사슴벌레, 홍다리 사슴벌레, 성질 나쁜 톱사슴벌레 이렇게 다 붙였는데 톱사슴벌레가 여기 턱을 꽉 물었어요.
근데 요놈은 지금 다른 애들은 다 펴져 있는데 사슴벌레들의 습성까지 술술 설명하는 현준이. 현준이의 장래 꿈은 곤충학자다. 이렇게 여기가 모서리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책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책도 처음엔 만화책 사서 보더니 점점 도감이라든지 뭐 파브르 곤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이런 거 찾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덩달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동호회도 가입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뭐 사육 장비나 뭐 물품도 좀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도 재밌는 취미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들은 딱정벌레들로 전 세계에 약 38만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딱정벌레류는 대부분 야행성으로 몸 전체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 딱정벌레란 이름이 붙여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늘속과 사슴벌레과 풍뎅이과 세 가지다. 하늘소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수하늘소는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 천연기념물 218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종이다. 사슴벌레류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왕사슴벌레는 곤충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애완용으로 널리 사육되는데 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외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넓적 사슴벌레는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 영하의 추위나 습기가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비교적 쉽게 사육할 수 있다. 턱 모양이 톱날처럼 생긴 톱 사슴벌레는 사슴벌레 중에서 성격이 가장 급하다. 적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턱으로 위협하는 모양이 매우 위협적이다. 성격이 급한 만큼 활동량도 많아 애완곤충으로 키우기에 특히 재미가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풍뎅이는 약 30여 종.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장수풍뎅이다. 암수 모두 성격이 온순하고 키우기 쉬워 애완용은 물론 교육용으로 인기가 높다. 애완곤충 인구가 늘면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곤충 키우는 방법을 묻는 질문과 답글이 올라온다. 곤충 마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애완곤충 시장도 연간 100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곤충들의 세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 딱정벌레목의 하나인 무당벌레는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진딧물에게 무당벌레는 무서운 천적이다. 인간에 의해 밝혀진 것만 해도 곤충의 역할은 수없이 많다.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곤충을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뿌려진 농약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방제, 즉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고 있다. 천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해충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곤충들의 먹이사슬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천적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다. 어비 진딧벌은 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응애나 진딧물 방제에 이용되는 기생성 천적이다. 기생성 천적은 자신의 알을 상대의 몸속에 낳아 키우는 방법으로 숙주인 해충을 죽인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좋아한다. 먹성이 좋아 하루 평균 50여 마리가 넘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포식성 천적이다.
지난해 전남 영광의 원흥마을 딸기하우스는 해충인 응애 때문에 큰 낭패를 봤다. 몸 길이가 1mm도 채 되지 않는 응애를 발생 초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딸기하우스 등 시설 재배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응애는 재배 식물의 잎에 있는 수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잎을 병들게 하여 작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크기가 작아 언뜻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발생 초기에는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번식력이 강해 5일 정도면 알을 낳고 다른 잎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애써 가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녀석들이다. 해충이 만연되어 버리면은 생산량을 많이 줄죠.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고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죠. 초기 옛날에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약을 못하고 그전에는 그게 위험하니까 하우스를 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정공진 시내 딸기 농가에서는 딸기 수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응애가 발생할 무렵에 응애의 천적인 칠레이리 응애를 딸기잎에 살포하는 천적 농법을 사용해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칠레이리 응애는 해충인 응애의 알이나 성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이다. 칠레이리 응애는 날카로운 이빨로 해충의 몸에 구멍을 내 체액을 빨아먹은 후 몸통까지 먹어치운다. 효과는 살포 후 3, 4일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시설 재배 작물에 농약이 아닌 천적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이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점차 늘고 있다.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재배 농장도 4년 전부터 천적 농법을 활용해 무농약 파프리카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 농장은 6,600평 규모로 연간 14억 원어치의 파프리카를 생산한다. 파프리카 농장에 사용되는 천적 중 하나인 애꽃노린재. 애꽃노린재는 파프리카의 해충인 총체벌레나 잎응애류, 진딧물류의 천적으로 나방류의 알이나 어린 유충까지 잡아먹는 광범위한 포식성 천적이다. 이런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는 20여 곳. 천적을 사용하면서 작업 환경도 좋아졌다. 저희들이 직접 농약할 때와 천적할 때를 보니까 온실에서 일하면서요 공기도 좋고 농약할 때는 좀 피로를 느끼거든요 사실은. 근데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공기도 쾌적하고 또 작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여러 가지로 좋고 저희도 작업하면서 또 갈증 나고 파프리카 하나씩 따서도 먹기도 하고. 각 농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자동 설비를 갖춘 포장센터로 모아진 후 수출 규격에 맞게 포장된다. 저희가 연간 취급하고 있는 물량이 계략적으로 약 한 5,5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4,000톤에서 4,500톤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수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농약 잔류 안전성입니다. 농산물 단일 품목 수출 1,000만 달러란 눈부신 성과를 이룬 파프리카 농장. 이런 성과는 생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천적 활용을 통한 무농약 농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 네덜란드. 규모나 인구 면에서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가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양은 연간 480억 달러. 우리나라 한 해 자동차 수출 총액보다 많다.
네덜란드가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천적 농법 때문이었다. 곤충이 친환경 농업에 일조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 취재팀은 예천으로 향했다. 과일 수정에 이용하기 위해 수정용 벌을 대량 증식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예천의 산업곤충연구소. 꽃가루 수분이 이루어져야 튼실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사과나 토마토는 벌이나 나비와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별로 그렇게 많이 생명이 지나가면 없는데 설탕물이 하루라도 막히면 죽거든요. 이곳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벌은 시설 재배 작물이나 과수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호박벌이다. 꿀벌보다 몸집도 크고 활동 범위가 넓은 호박벌은 꿀을 섭취하고 꽃가루를 모아 먹이로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다른 벌보다 과일 수정에 효과적이다. 또한 기온이 낮은 초봄에도 왕성하게 활동해 사과나 복숭아 농가는 물론이고 고추나 토마토 등 시설 재배 농가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예천군의 호박벌 이용에 따른 농가의 생산량 변화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토마토 생산 농가의 경우 생산량과 상품 과율, 중량면에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고추 생산 농가의 경우 기형 고추인 고과 생산율은 줄고 고추의 크기와 중량이 크게 늘어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연구소가 위치한 예천은 사과 생산지로 유명하다. 해마다 4월 하순이면 상리면 일대는 한방 눈이 내린 듯 하얗게 핀 사과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활짝 핀 사과꽃 사이로 농부의 손놀림이 바쁘고 꽃을 찾는 벌들도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벌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다 날아가고 없지요. 며칠 동안 꽃적관을 하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올 농사가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간을 못 한다 그러. 아 그래 지금 원래 지금 그 과일 수정이 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말이지 꽃이 필 적에마다 이 많은 황사가 날아오니까 황사 그 먼지가 꽃가루 그 말이지 암수에 그 들어가 버리면 이거 가을에 가서 또 뭐 속 텅 빈 놈의 사과가 생산이 될지 뭔지. 사과가 착화가 아무리.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야. 예천의 과수농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머리뿔 가위벌을 과일 수정용으로 활용해왔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소백산맥 일대, 특히 예천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토종벌의 하나로 벌통을 중심으로 반경 300~400m 이내에서 활동하며 사과꽃 수정에 큰 역할을 한다. 활동량이나 수분 효과는 호박벌에 뒤지지 않지만 날씨 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금년에는 봄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이상 저온이 계속되고 황사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사과밭에 꽃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부 매개곤충이 오질 않기 때문에. 예천 산업곤충연구소는 전국 수요량의 40%에 해당하는 15,000통 이상의 호박벌을 생산해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과수농가나 전국 각지의 시설 재배 농가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달 후 다시 찾은 예천. 꽃이 진 자리에 사과가 탐스럽다. 이유삼신의 사과밭도 곤충연구소의 호박벌을 이용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 벌이 일을 참 많이 해요. 한 마리당에 한 50명이 일을 한다 그거든요. 벌이 50명이 일 수정을 시키잖아, 그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한다 한 마리가. 당도 높고 모양 좋은 사과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생산비까지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호박벌이 해내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 이곳에서는 곤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몇 채밖에 남지 않은 제주도 전통 가옥인 초가.
10여 년 전만 해도 늦가을에 새로 지붕을 잇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때 걷어내는 작은 띠 속에서 굼벵이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흰 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다. 흰 점박이 꽃무지는 딱정벌레목 꽃무지과의 곤충으로 이 꽃무지의 애벌레가 바로 간경화나 간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굼벵이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벌레부 탕익편엔 약재로 쓸 수 있는 벌레가 모두 95가지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굼벵이도 있는데 인체 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기술되어 있다. 서귀포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제주도 특산이라 할 만한 흰 점박이 꽃무지를 이용해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애벌레의 대량 증식 방법을 개발, 특허까지 받았으며 인근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동충하초보다 약효가 뛰어난 애벌레로 키운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특수 면역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면역 성분. 굼벵이 유충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일반 그 실리마린이 그 간염 현재 복용하고 있죠. 간염 환자들이 그 실리마린 제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 그 실리마린보다도 훨씬 그 효과가 한 2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간경화의 경우는 상당히 그 호전되는 효과를 동물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충 추출물들의 약효가 검증되고 곤충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농업기술센터의 생산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상 굼벵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생산과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담당 부처의 답변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찌할 수 없다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충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어서 하나의 농촌 산업의 어떤 활로를 뚫을 전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농림부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늦기 전에 곤충을 하나의 농업의 일부분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아,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섯 재배 시설과 균사 등을 보관하고 언제라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굼벵이를 원료로 한 동충하초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생산 판매가 가능해져 제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곤충은 농가 사업으로 소득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그중 가장 성공한 사례가 한평의 나비축제다. 한평의 나비축제는 지역민의 축제이자 인구 4만의 작은 군을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비축제가 열리는 5월이면 한평 읍내로 향하는 진입로마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차가 막혀갖고 엄마랑 뒷장을 보고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막혀면 허벌나게.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평 나비축제는 10여일의 축제 기간 동안 200여만 명의 인파가 한평을 찾았고 입장료 수익만 9억 원이 넘었다. 한평의 나비축제는 곤충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성공적인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 앞으로 이 농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농업 소득이 떨어지지만은 농예 소득을 창출하면 그래도 경쟁력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그 농촌 어떤 그 관광 농업, 그래 특히 그 생태 분야 쪽에 저희들이 그 굉장히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나비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뭐 연간 20만에도 못 미쳤던 관광객이 이제 우리 한평군이 연간 300만 관광 시대를 열게 됐지 않습니까? 예. 변변한 관광지 하나 없는 한평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비. 나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날개 때문이다.
꽃잎 위를 노니는 나비의 우아함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아이들은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로 빠져들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어든다. 이 나비 그 애벌레부터 번데기 애기들 성장 과정도 다 볼 수 있고 이 가까운 데서 쉬니까 나뭇잎 같은데 살짝 건드리면 날아가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애기가 좀 더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나비는 260여 종. 이 가운데 토착종이 253종이다. 토종나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랑나비인데 호랑나비는 7, 8월에 교미를 하여 알을 낳는다. 산란 후 일주일쯤 지나면 털복숭이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온다. 대부분의 애벌레는 먹이 식물인 가시나무나 탱자나무, 산초나무 잎을 먹고 크는데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 커갈수록 나뭇잎과 비슷한 색으로 위장을 한다. 오령 시기를 넘기면 애벌레는 먹기를 멈추고 적당한 자리를 골라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인 용화에 들어간다. 번데기가 된 후 20여일이 지나면 번데기 윗부분이 터지면서 우화가 시작된다. 이때가 나비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신의 순간이다. 껍데기를 벗은 호랑나비는 한동안 날개를 말리며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한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이 계곡 일대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의 서식지로 지역 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딧불이는 서식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곤충이어서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으로 통한다.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는 청정지역인 것이다. 무주하면 청정지역. 이런 등식을 성립시킨 주인공이 바로 반딧불이다. 온 2월이면 가장 먼저 나와 맑은 밤을 밝히는 애반딧불이. 반딧불이 중에서 애반딧불이의 빛이 가장 밝다. 반딧불이는 지구상 수만 종의 곤충 가운데 유일하게 형광빛을 낸다. 반딧불이가 빛을 낼 때는 암수가 번갈아 빛을 발하는데 이는 사랑의 대화다. 수컷이 먼저 발광하면 암컷이 이에 화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청혼이 성사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은 짝짓기를 위한 구혼의 신호인 것이다. 무주의 반딧불이 연구소. 이곳에서는 올해에만 4만 마리가 넘는 애반딧불이의 유충을 길러냈다. 반딧불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반딧불이 유충을 분양하기도 한다. 하반기에도 한 2만 5천에 3만 더 증식을 시켜가지고 하고 또 내년에는 더 이제 그 배로 이제 말하면 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증식을 해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무주군에도 이제 그 지금 서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밀도가 적은데 개체수가 적은데 방사를 시켜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나 그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무주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한평의 나비 축제와 함께 대표적인 곤충 축제로 자리 잡은 무주 반딧불이 축제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계속되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곤충과 어우러진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갈망 때문은 아닐까. 한낮
시골의 대로변에 난데없이 커다란 채집망을 들고 나타난 사내들. 한창 바쁜 농번기에 곤충 채집이라니 아이들 방학 숙제라도 대신해줄 생각일까. 나비들은 쉽사리 잡혀주지 않는다. 나비와 농촌총각의 실랑이가 계속되는데 호랑나비 잡았지? 호랑나비 잡았어, 호랑나비. 호랑나비냐? 예. 판매는 흰나비를 하는데 이제 그 행사할 때게 그 VIP 날릴 때게 손님들 좋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나비가 들어 있으면은 그래도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통당 한 5가지 정도 넣어주려고 가지수를요. 한평군 해보면의 나비 공동사육장에서는 배추 흰나비를 대량 사육하고 있다.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나비는 날아다니는 황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배추 흰나비. 배추 흰나비 암컷의 앞날개 뒷면은 햇빛을 받으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황색과 자외선의 혼합색으로 반사되는데 수컷은 그것을 식별하여 암컷과 교미를 한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흔히 배추벌레라고 불린다. 한 해살이인 배추 흰나비는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이지만 정작 그 일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한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성장하여 번데기로 변하는 기간은 20일 남짓. 열흘 남짓의 번데기 기간을 거쳐 우화를 하고 나비로 변하는데 알에서 성충까지의 일생은 최대 2달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해보면 광암리 나비곤충 마을의 10여 농가는 공동으로 나비를 사육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나비는 전국 각지의 행사장으로 판매되어 나간다. 농사를 지으면서 나비까지 키워 농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평의 나비 농가 사람들에게 나비는 고맙기 그지없는 존재다. 나비 안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거는 것이 너무 좋죠. 날아다니는 거. 돈도 많이 벌어서 좋고요. 지금 현재까지 예약된 걸로 해서 판매가 1억 1천 정도 됩니다. 1억 1천이요? 네. 여기저기 행사장이라든가 결혼식 같은데요. 그런 데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비가 진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을 코앞에 둔 농부의 입장인 그들에게 어찌 고민이 없을까마는 나비를 출하하는 지금 주민들의 얼굴은 밝기만 하다. 아이고 나비 팔로 나간다. 나비 몰러 나간다. 지금 이제 출하가 2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섰어보고 좀 비유가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자식 따라보는 거 그런 기분이랄까 좀 그러네요. 좀 쓸쓸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행사장에서 나비를 날리는 순서는 이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다. 친환경 봄을 타고 자연 친화적인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나비를 찾는 문의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나비를 날리며 한순간 자연과 하나됨을 느낀다. 강원도 원주 백운산 자락의 한 작은 농장. 사업을 하며 도시 생활을 하던 안상호 씨는 곤충이 좋아 시골로 내려와 곤충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애들이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게 돼요. 좋아지니까. 안상호 씨의 취미는 곤충 채집. 한마디로 곤충 마니아였다. 곤충을 기르고 표본을 만드는 일이 마냥 즐거웠다. 취미를 약간 벗어나서 나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볼까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제 유통업을 하면서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자꾸 빠져드는 거야 이쪽으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계속 해보고 먹이도 만들어내고 그런 그 단계가 되니까 이제 아예 이걸 하고 싶더라고.
처음엔 좋아하는 일이니 그저 도와줘야겠다고만 생각했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던 아내 경희 씨. 당시 국내에는 애완곤충이란 말 자체가 낯설기만 한 때였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 뭐 또 새로운 일을 벌리나 보다 뭐 그 정도였지 이게 이렇게 또 저희한테 또 좋은 사업이 될지는 모르고 또 한다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만 걱정은 많이 됐죠. 무슨 곤충이 또 경제적인 면하고 이제 연결을 짓다 보니까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또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랬죠 뭐. 곤충 마니아 안상호 씨가 야간 채집에 나섰다. 사육 중인 장수풍뎅이들에게 새로운 개체를 넣어줘 보다 튼튼한 성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곤충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군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번성한 생명체 곤충. 곤충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곤충 기르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학습이자 살아있는 체험 교육이고, 어른들에게는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지렛대며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곤충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신블루오션으로 희망을 선물하는 곤충. 자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어느새 우리 곁에 곤충들이 와 있다.